방출 TV.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조경훈 교수입니다. 함께하는 두 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시작을 순서대로 해볼까 해요. 먼저 직접 하시죠.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학과 조교로 있는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최하영 조교님 그 수업 관련 또 과제물 담당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잘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튜터 신입생 담당 오선영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학개론, 그 다음에 성과관리론 관련된 과제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사 일정 첫 번째 과제물 수업의 과제물 제출 일자는 3월 16일 월요일부터 4월 2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1차 추가 기간과 2차 추가 기간이 있지만 감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 제출일에 꼭 과제물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 수업입니다. 출석 수업은 6시간의 강의를 해당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고 시험을 보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4월 2일 기준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4월 14일까지의 출석 수업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이후의 수업은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정된 출석 수업일에 출석을 못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한 제도로 출석 수업 대체 시험과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 있습니다. 다만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역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일괄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변경 기간은 5월 8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대체 과제물 제출 기간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체 과제물 역시 추가 제출 기간이 있으나 감점이 있으므로 정기 제출일을 꼭 확인하시고 과제물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과제물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메타 자료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검색은 한 번에 하나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모든 사이트에 있는 단행본서부터 학술 논문,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검색 방법인데요. 저는 특별히 구글 자료 검색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료를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구글의 장점은 모든 사이트들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구글의 장점인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구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물 작성을 모두 마치면 제출을 해야겠죠.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사정보, 수업, 시험에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 제출을 클릭합니다. 중간시험 과제물과는 제출 단추가 다르죠. 중간시험 과제물은 옆에 있고 그 대체 과제물은 또 다른 단추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내 PC에 있는 각 과목에 맞는 파일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 학번의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동의 여부에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출 단추를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이 접수 번호와 함께 제출일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실 것, 지금 파란 박스와 빨간 박스 사이에 파일 크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파일 크기가 0으로 표시될 경우엔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파일이 제출 완료되는데 혹시라도 수정을 할 경우 다시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제출의 절차를 그대로 밟으시면은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네, 저희 행정학개론은 이번에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 2개 문제가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정의와 행정 이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의 의의와 정책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두 문제가 나갔는데요. 여기 이제 학습 범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학개론 1장에 있는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정책과 정책 과정, 이 두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저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분량이 총 분량이 A4 용지 3매 전후라고 되어 있는데 각 문제를 A4 용지 그 한 장 반이나 2장 정도 해가지고 총 서너 장 정도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행정이란 무엇인가 1장 중에서도 가장 앞에 행정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뒷부분에 행정 이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 특히 좀 강조해 주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장 두 번째 문제죠. 정책의 의의와 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1 정책의 의의, 그 다음에 3.3 정책 과정에 대해서 두 부분 특히 강조해서 그냥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성과관리론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분량도 5페이지 이상 작성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목차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꼭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론. 나는 어떠한 기관의 어떤 제도를 보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서론에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제도,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나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개인 즉 직원,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보는데 여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제도의 내용, 그 다음에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 결과,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설명을 기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이 과연 어떠한 도구, 성과관리의 도구, 즉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특정 기관의 제도가 어떤 대상을 하고 있는 제도가 이 MBO, TQM, 논리모형, BSC 중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은 논리모형이다 라고 하면은 논리모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특히 어떠한 부분이 여기 있는 이 제도의 어떠한 부분이 논리모형과 적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보건복지부의 개인의 성과관리 제도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다. 1번 요약 2번 이것이 성과관리 도구에서 어떠한 것이 해당하는지도 간단히 요약 해주시고 이것을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3번 발전 방안까지 주시면 아주 훌륭한 사실은 연구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아주 훌륭한 페이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어려우시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학기 여러분 우리 방송대 행정학과 졸업하시는 날까지 힘내시고 요즘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